철가루들이 MRI에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게 다 기계 고장내서 수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저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공항에서처럼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분석단지 있죠. 네. 밑에서 카메라 못 들어오죠? 네, 밖에서 있잖아요. 맞아요. 네, 카메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파리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디서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좀 무서웠거든요, 사실. 신나게 되게 긴하게 뛰어주시더라고요. 전 제가 잘 꼈는데. 안녕하세요. 대한영상의학회 다보영TV입니다.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 검사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 비싼 검사는 왜 하는지, 이것도 저것도 다 하라고 하는데 이거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다보영TV가 체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MRI 편인데요. 실제 환자 체험 영상 분석을 위해 전도유망한 영상학과 전문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박수도 쳐주시고 좋네요. 네, 오늘 MRI 편인데요. 네, 네, 한번 일단 보시고 얘기하실까요? 이거는 기자님이 아, 체험하신 맞습니다. 건가요? 아, 네, 아주 맞죠?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검사오셨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진이요. 생년월일 MRI는 자기장이랑 네. 분석했으면 안 됐으면 제가 네. 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혹시 해당되시는 내용 있으시면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네. 무슨 인공화호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심장박동기, 인공판막, 인공화호 이런 것들 뭐 지금 알려야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MRI라는 건 자기장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기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심장박동기라든지 뭐 인공화호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려야 하고요. 다만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못 찍는 건 아니고요. 요즘 같은 경우 뭐 심장박동기나 인공화호 이런 것도 MRI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에 어떤 시술을 했고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좀 잘 확인을 해서 영상학과 의사와 임상 의사와 상담을 해서 검사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몸 안에 뭐가 있으면 미리 얘기만 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네, 반드시 그런 말씀이시네요. 잘 알려주시면 됩니다. 숨기지만 않으시면 돼요. 한번 계속 볼까요? 혹시 머리, 귀, 심장에 근육이나 기계 같은 거를 넣는 시술 같은 거 하시면 없으시고요. 네. 마스크도 금속이 있어서 아, 네. 금속이 없는 걸로 바꾸고 아, 시작되시고요. 네. 여기서 마스크도 금속이 없는 걸로 바꿔주시고 장신구나 시계를 다 제거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MRI 기계는 말씀해주셨다시피 자기장을 이용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자성을 가진 예를 들어서 철 같은 물건은 MRI가 작동하면은 기계에 달라붙어 버리거나 또 전자장치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MRI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장치들을 반드시 다 제거를 해주어야 하고 마스카라 같은 화장품이나 헤어 왁스에 의해서도 영상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헤어 왁스나 마스카라 같은 경우도 MRI 촬영 시에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MRI실에서는 의료진들도 엄청 조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고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쇠로 된 침대나 아니면 산소통 같은 게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MRI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 비싼 MR 기계를 통째로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진도 조심하고 일반인 환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딴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어떤 남자가 머리에 흑채가 그 약간 금속이 철가루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철가루들이 MRI에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게 다 기계를 고장내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뼈 수술했는데 안에 뭐 뼈에 철심 받고 있는데 이러면은 그거 철심이 뭐 네, 차를 끌고 이런 걱정을 막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은 해야 되지만은 이런 거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강제장을 띄고 있지 않은 합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막 뽑혀서 날아가고 이럴 정도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좀 발열 이런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검사들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계속 보실까요?
저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공항에서처럼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금속 탐지기겠죠. 네. 이게 더 이상 카메라 못 들어오죠. 네, 밖에서 찍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카메라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는데 되게 친절하게 되게 귀마개를 끼워주시더라고요. 전 그냥 잘 꼈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누르라고 막 이런 버튼도 주셨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에 씌우는 것을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경추 MRI를 촬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목에 두경부 코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코일은 MRI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로 촬영하는 부위에 따라서 머리, 몸통, 손가락이나 손목, 그리고 두경부 코일과 몸통 코일을 동시에 사용해서 하는 전신 촬영 등 촬영 부위에 맞는 다양한 모양의 코일을 씌우거나 올려서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뭇잎 같은 게 쫙 있더라고요. 천장적이요? 아니면은 MRI실 근처에도 막 이렇게 데코, 뭐죠? 인테리어? 약간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 진짜 이파리 하나라도 있는 게 어찌나 마음의 위안이 되던지 좀 무서웠거든요, 사실. 폐쇄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소리도 엄청 커요. 저도 MRI를 찍어봤지만 정말 좁은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진짜 그런 디자인을 한것 초록색 같고. 나무 이런, 네. 그리고 워낙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원래도 폐쇄공포증을 모르던 사람도 MRI에 들어가면은 그 좁은 공간 때문에 폐쇄공포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들, 정말 뚱뚱한 사람들은 MRI를 못 찍었어요. 그 공간으로 들어가질 못해서 점차 보호가 커지고 있는데 그게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MRI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요즘 새로 들어가면 옛날보다 넓네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약간 환자 편의성을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 계속 보실까요?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소리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자기장의 뭐 세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 움직이지 말라고, 맞아요. 침도 삼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MRI 자체가 워낙에 뭐 CT처럼 짧게 찍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MRI를 힘들게 찍는데 일반 환자가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찍는지 궁금하거든요. CT도 찍어라, MRI도 찍어라,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이게 병원에서 상술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MRI랑 CT는 사실 뭐 특별히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 이런 검사는 아니고 서로 다 장점이 있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자님이 찍으신 경추 MR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CT 같은 경우는 뼈를 위주로 주로 보는 검사라고 하면은 이제 MRI를 찍으면은 그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신경들, 신경공이랑 거기 나오는 신경들도 훨씬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척추, 근골격 아니면 신경 쪽 이런 쪽은 확실히 MRI가 CT보다 더 우월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비싸잖아요, 선생님. 근데 MRI 찍었는데 또 CT 찍으라고 그러고 CT 찍었는데 또 MRI 찍으라고 그러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MRI하고 CT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검사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경우는 기본 시퀀스들이 많아요. 하나의 영상을 찍으면 되게 여러 가지 영상을 엮거든요. 그걸 통해서 병변의 그런 조직학적인 특성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CT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CT는 그거랑 반대로 MRI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T도 찍게 되고 MRI도 찍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검사를 찍었는데 다른 검사를 또 찍으라고 하는 거는 상술이라기보다는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T가 MR보다 우월한 부분도 한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쉽게는 뭐냐면 석회화 같은 경우 MR에서는 잘 발견을 못할 경우가 많은데 CT에서는 그거를 찾기 위한 민감도가 MR보다 훨씬 높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서로 상호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시골에서 어르신들 보면 되게 막 뭐라고 하시거든요. 자꾸 찍으라고 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이렇게 가격대도 좀 있고 번거로운 검사인데 같은 MRI라도 병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런 점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의사마다 또 병원마다 조금씩 판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독을 포함한 의료의 모든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러나 저희 영상의학과에서는 이런 진단의 표준화 그리고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학과 의사는 판독하는 것뿐 아니라 영상의 질 관리, 질의 향상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학과 의사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런 훌륭한 영상학과 의사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는 더 좋은 판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모시고 MR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tried to run and hide, but you were by my side. I can remember thinking you were crazy love, but I don't mind. You wouldn't let me go. You let me take it slow, and now my